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하루 앞두고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SNS 계정에 글을 올렸다. LG화학 등 협력사 배터리 구매 물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테슬라의 배터리 개발 전략 변화가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배터리 관련주의 탑픽도 공개한다. 네,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거 2차 전지 배터리주입니다.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과연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좀 두고 보고 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빨리 사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건희 사장님은 어떤 걸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 또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이건희 사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배터리 데이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 날로는 이제 23일 새벽에 발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자는 사이에 발표되겠죠. 예. 네. 일단 뭐 지금 테슬라 배터리 데이 얘기는 지금 한 달 내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또 뜨거웠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또 얘기들이 저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사실은 전기차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1위로 달려나가고 있는 업체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모든 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고 뭐 LG화학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말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사실 이번에 테슬라 데이에서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 생산을 내겠다라고 했으면은 우리 국내 기업들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게는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악재 요인으로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 트위터입니다. 테슬라, LG화학과 파나소닉, CATL 협력사 배터리 구매를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LG화학도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시간 외에서 테슬라는 하락했다고 해요. 좀 실망해서. 이건 사장님은 저 트위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2차 전지를 조금만 좀 공부를 하거나 팔로우를 계속 하셨던 분이면 별 느낌은 없으셨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테슬라가 지금 뭐 테라팩토리라도 뭐 자기들이 자체적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십 조에서 한 100조 단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사실 돈이 별로 없죠. 예,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자금을 조달하면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빚을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뭐 공장을 확장시켜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2022년까지는 자기네들이 그걸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를 더 써야 된다,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테슬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계속 뭐 이후에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들도 생산을 하겠지만 기존 업체들도 계속 같이 갈 거다라는 거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보면 오히려 이번에 그 전문가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저는 이제 뭐 2차 전지 전문가는 아니고 예, 투자를 하는 쪽에서 보는 관점이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테슬라가 새로운 공법을 제시하고 그 공법으로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그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이나 LG화학 뭐 중국의 CATL한테 이런 식으로 니들이 만들어서 조금 더 싸게 나한테 공급을 해줘라. 네. 그 생산 라인에 대한 뭐 어떻게 방법에 대한 그런 제시의 용도지 않겠냐라고 샘플링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요. 배터리 있어서 뭐 고체라던가 고체 배터리라던가 기술력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 이와 함께 가격을 내리고 또 경량화를 하면서 전기차가 워낙 비싸니까 그 가격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또 여기에 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예상되고 있는 테슬라가 선보일 만한 신기술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신기술이라는 것도 재밌는 게 사실은 신기술이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괜한 질문 드렸나요? 공개를 안 하면 모르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술이고 네. 하지만 이제 접목을 못 시키는 기술, 이제 생산의 뭐 수율이라든지 이제 배터리를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뭐 만들 수는 있죠.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고 샘플은 만들 수 있지만 이게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뭐 80% 이상 뭐 불량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들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좀 만드는 방법을 선보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 얘기 내일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존 원통형 배터리 크기를 좀 키워서 한 네. 4배 정도로 키우면 이제 만드는데 뭐 작은 거 4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큰 거 하나를 만드는 게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예, 그리고 용량도 좀 많이 늘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나노와이어라는 뭐 기술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도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습식 공정을 뭐 건식 공정으로 바꾸면 사실은 좀 단가가 되게 낮아질 수는 있는데 공정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전환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만 마일 관련된 뭐 한번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뭐냐면 또 오래 못 쓰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배터리를 이제 출시를 하면 100만 마일 한 160만 킬로 뭐 정도를 가는 차면 사실은 지금 뭐 휘발유 차들도 사실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정도 가면은 바꾸죠. 네. 예, 그럼 뭐 10만 타시면 바꾸시는 예.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으면 굳이 배터리에 대한 교체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어지는 건데 이런 기술을 지금 CATL 중국에 이제 CATL이라는 회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뭐 좀 공개가 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나노와이어 쪽에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테슬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할 것이냐, 원통형 배터리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 기술을 부여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나노와이어 기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나노와이어 기술과 또 연관된 종목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뭐 전고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전고체는 뭐 그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네. 뭐 일부 특정 우리 보면 이제 그 엄청난 슈퍼카 그런 쪽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고 아, 비싸요? 예, 개발이 되더라도 지금 양산이 되려면 아무리 빨라 23년 아니면 25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좀 같이 진행이 된다. 기존 배터리와 같이 좀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와이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뭐 기술이 저도 이제 기술자가 아니고 예, 문과 쪽이라 네. 네, 근데 금속을 비롯한 이제 양극 뭐 또는 음극 그대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그런 단면들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갈 때 그 지름이 뭐 1나노미터인 극미세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극미세로 만들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이거를 나노와이어가 뭐냐 뭐 나노는 굉장히 그 뭐 사실 100억 분의 1미터? 네. 그냥 작은 거. 예, 엄청 네. 뭐 먼지만한 거죠. 이제 네.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결국에는 뭐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엔 이제 이 내용은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 배터리보다 한 2배 정도 높일 수 있다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뭐 나노와이어 관련된 뭐 기업으로 찾아보면 네. 나노엔텍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나노엔텍. 뭐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회사죠. 첨가물로 한번 공개가 됐던 관련해서 좀 주가도 한번 올랐던 회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 보면 사실은 그닥 그렇게 나노와이어랑 연관되어 있는 회사는 많이 없고요. 직접 수혜주를 찾는다기보다는 이제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그 관련된 업체들이 밸류체인들이 그닥게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보고 배터리가 늘어난다. 여기서 앨런 머스크의 중요한 말은 2020년까지 자기네들이 자체 만들어도 물량을 못 댈 정도로 전기차는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소재 장비 세트 모두 다 지금은 다시 조정받을 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배터리 대회를 가장 눈여겨봤던 주주분들이 아마 LG화학 주주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물적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충격을 받고 그리고 배터리 대회 때 또 혹시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더 평단을 낮출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봤는데 LG화학의 경우에는 이번 배터리 대회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올라온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를 보면서 네. 좀 한시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근데 LG화학은 내용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회사도 바뀐 게 없고 네. 그냥
사업부를 분할. 회사로 만든다. 근데 이게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실망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LG화가 갖고 있으면 뭐 LG 배터리 이제 가명으로 뭐 LG 배터리라는 회사를 주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인적 분할은 어려울 거라는 건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주회사 관련된 이런 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또 지주회사가 될 수는 없고 뭐 그러니까 모회사가 될 수는 없고 해서 손자회사를 또 키울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LG화학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금을 좀 유치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라고 봤는데 결국에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그 빠졌을 때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뭐 펀더멘털상으로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수급상으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이제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라 결국에 이제 제일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데가 뭐 테슬라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회사는 LG화학 하나니까 사실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협력사니까요. 그렇죠. LG화학에 대해서 바뀐 게 없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그냥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쟁점을 봐야 되는지 전해드렸잖아요.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본다면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쫙 정리를 해볼게요. 배터리 관련주, 최선호주 좀 여러 가지 갖고 오셨는데 섹터 분야별로 나눠주셨네요. 예, 일단은 이제 이거를 뭐 최선호주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애매하죠. 너무 방대한 거고 네. 사실은 뭐 사실 그 반도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분류를 한 거는 세트 업체는 결국엔 LG와 삼성 SDI가 주도를 할 걸로 보고요. SK 네. 이노베이션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로는 NS나 뭐 CIS 아까 얘기했던 뭐 이노메틀이나 뭐 대부 마그네틱이나 뭐 PNT나 장비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 다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생각보다 못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IS를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가장 큰 납품처 중에 하나가 CATL입니다. CIS가.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CATL과 협업이 좀 뭐 테슬라 많아진다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CIS가 좀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 단에서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에서 뭐 그다음에 첨보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첨가제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나노신 소재도 있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대주신 소재, 실리콘 첨가제죠.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종목을 이렇게 좀 나눠봤지만 그 외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종목을 올린 거고 이게 뭐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하고 나서 갈 때 매수를 이제 조정 시 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잘 보셨다가 좀 반등이 나올 때 추세를 좀 전환할 때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대표적인 뭐 시간이 좀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예, 그러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LG 화학만 좀 뭐 궁금해 하실 테니까 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언제 사야 되냐.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주가는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자체가 지금 거의 100만 원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지금 뭐 보면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사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빠져서 올라갈 건가를 맞춰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61선을 지지를 좀 잘 받고 있고 6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가상으로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한 65만 원 밑이라고 하면 64만 원을 깨지 않고 뭐 63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자기가 사고 싶은 금액의 한 절반 내지 한 3분의 1 정도 사놓고 보시다가 오히려 한 6, 7만 원 돌파를 해서 좀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할 때 더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을 테슬라 직접 수혜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관련 종목들 잘 체크해 보세요. 배터리데이 또 저희가 속보는 매일경제 아침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